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릴 때는 이 어린이날이 좋기만 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보시면은 아버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이 더 힘들죠. 그래서 어린이날 고생하시는 아빠분들을 위한 어린이날 특집! 이 만화 기억하시나요? 사이버 포뮬러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던 애니인데요.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카레이서를 꿈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버 포뮬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F1 기반의 레이싱 머신을 다룬 자동차 경주 애니인데요. 이 애니의 대미를 장식했던 마지막 그랑프리가 바로 2022년에 치러졌습니다. 이게 드라이버인 하야토랑 카가의 성장도 볼만했었는데 이 남성분들은 레이싱 머신의 발전에도 열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세한 줄거리는 OTT나 애니 전문 유튜버분들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자동차 유튜버답게 애니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현실성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사이버 포뮬러 동심 파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 포뮬러 하면 뭐다? 요거 부스터죠. 부스터 막 다다다다닥 올리면 뒤에서 팡 올라와서 막 붕 브락셀 여기서 2단 부스터 팡. 저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네요. 이게 머신마다 특징이 조금 있는데 주인공은 이렇게 내려서 밀고 다른 애들은 또 이렇게 당기는 타입도 있고 아무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여기 보면은 지금 시속 700-800km대로 뛰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거는 시즌 5 마지막 시즌이라서 700-800km대인데 시즌 2에서 3 때까지만 해도 한 300-400km 정도였어요. 아무튼 기술력이 그만큼 발전했다고 치고 근데 여기 계기판 좀 다시 봐요. 응? 이거 RPM 게이지 아닌가요? 이거 내연기관으로 이 정도 쓴다고? 이거 좀 제가 까보려고 설정집을 찾아봤는데 일단 아스라다를 포함해서 이 사포에 나오는 머신들은 전부 다 수소차입니다. 이 슈피길인가 그거 하나는 전기차예요. 그래갖고 지금 들어보면은 소리가 미묘하게 하고 뭔가 다릅니다. 아무튼 수소차라면은 뭐 이 정도 속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 연료는 휘발유보다 효율이 4배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터 기능! 근데 이거 현실에서도 구현은 가능합니다. NGS나 포르쉐의 스포츠 리스폰드 누른 다음에 그 니트로 껴주는 식이라면은 뭐 2단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엔진은 어떻게 이거? F1처럼 이거 한 경기당 하나만 써야 되나 봐요. 그리고 설정집을 보면은 아스라다가 400km대라는데 제트 엔진 같이 생긴 걸 달고 400이라고? 응? 더 디테일하게 그럴듯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거 스톱해서 보면은 이거 압력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압력이 다 차니까 2단 부스터 발동 조건이 되고 뭐 이 정도는 리즈너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부스터 끝나고 다시 주행 쫙! 이렇게 뒤로 붙는 거 이게 슬립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경기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이 공기 저항을 앞차가 대신 다 받아주니까 뒷차는 80%의 힘으로만 달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이것도 실제로 많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이런 거는 고증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코너에 진입합니다. 에? 브레이크에 열받네? 와 이거 막 탁탁 튀네요. 이게 실제로도 있는 거예요. 이 패드 정렬하려고 현실 레이싱에서도 코너 진입 전에 이렇게 끊어 밟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뭐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다운시프트를 몇 단이나 한 거죠? 아니 이게 시킨션 기어로 가면은 뭐 멋지긴 한데 600km 달린 사이에 6단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현실 F1도 8단은 되는데 600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다운시프트 하면은 미션 안 나가나? 응? 다시 봐도 와 이거 왼발 브레이킹 하는 거 이거는 작가가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제 레이싱 기술입니다. 디테일이 다르네요. 근데 이거 여기다가 이 브레이크 디스크 달궈지는 거는 이 실제로도 이렇게 600km 달리다가 쓰려면은 패드랑 디스크가 거의 뭐 눌러붙을 것 같은데 도풍판도 안 보이고 냉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러면은 면랩 안 돼가지고 브레이크 오일 다 타서 증발할 것 같기도 해요. 자, 큰 거 몇 개 잡았으니까 잡다한 거 몇 개 더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포 머신들이 전부 수소차라고 했었잖아요. 수소차는 뭐다? 물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경기장에 물을 흘리고 다닌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실제로 레이스할 때 이 오일 같은 거 조금만 흘려도 이게 키로당 얼마 이렇게 클린비를 내야 된다고 해요. 이 물이니까 뭐 그냥 뭐 흘린다고 다녀도 쳐도 지금 봐봐요 이게 타이어 트레드도 없는 이 경기장에 물을 뿌리면 못 달리죠. 그리고 이게 5, 600대 속도로 이게 차가 달리면은 중력 가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경기용 차들이 제로백까지 3지 그리고 코너에선 4지 속도의 중력 가속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굳이 아니야 이거? 이 영화 보면은 중력 가속도가 5가 넘어가면 사람들 막 기절합니다. 이 나스카 실제 관주석 옆에서 보면은 막 날아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운전자는 진짜 기절합니다 이거. 지금 이게 한 500km가 넘는데 직선 주행을 얼마나 하는 거죠? 시속 500km만 돼도 초속으로 한 140 정도 되는 건데요. 800km면은 초속 220m. 지금 재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직선 주로가 6km 정도라는 건데요. 이것도 감속 구간 빼고 인제 풀코스가 3.9km 정도 합니다. 그럼 코스가 거의 웬만한 9 정도는 되는 거. 야, 레이싱을 위한 도시네요. 그리고 이거. 이 여주인공이 버프 걸어주는 장면인데요. 이거 이렇게 차가 달리면은 차체가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 영화 포드 대 페라리 보면은 뭐 기름 넣다가 열 때문에 불 붙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맨살로 절대 안 돼요. 이거 살 다 탑니다, 이거. 그리고 피트인 했을 때 이거 N이다 보니까 이거 드라마가 있어야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우 너무 길다 이거. 이거 영상 찾아보면 진짜 막 5초 컷, 막 10초 컷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뚜껑 열고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이렇게 차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건 진짜 애매합니다. 실제로 이 레이싱을 보면 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다운포스가 막 아슬아슬해요. 살짝만 이렇게 쳐도 차가 막 이렇게 휘잉 하면서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면 이거 차가 안 뜨죠? 그냥 뭔가 둥둥 이래요. 원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애매하다고 했냐? 이제부터 설명드릴 리프팅 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주인공 하야토의 사기 기술인 리프팅 턴! 차가 날아가네 아주. 우와. 일단 앞에서 말했던 다운포스는 여기 리프팅 턴에 나오는 펜으로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아무리 빨라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연속 밟고 차가 뜹니다. 이펙트 펜이 돌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다시 보세요. 이 스파크가 막 이렇게 튀기는데 어머머 이거 차체랑 이거 타이어 괜찮나? 다음은 이너셜 드리프트. 이것도 너무한 건데 이 콤마 1초를 다투는 레이싱에서 아니 아무리 부스터가 있다고 해도 드리프트보다는 그립 주행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막 쇼처럼 막 드리프트 하는데 기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륜 후륜이 아닌 AWD라면은 뭐 빠른 기록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설정집 보면은 아슬하다가 전폭이 2m가 넘고 전장이 5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이 레코드 라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이 국내에서 진짜 이 전륜 드리프트 명장면이 있죠. 이 현실에도 있기는 한데 신의 한 수로 써야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 블러드 카가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미라주 턴! 이거는 뭐 현실에서 판단이 불가능해요. 이거를 현실화 한다면은 이 앞에 운전자가 왼쪽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이 판단한 순간 오른쪽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잔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순간적인 타이밍을 이용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만화적인 표현 빼고는 뭐 현실에서도 뭐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변 스포일러. 거의 기체가 바뀌는 수준인데요. 야, 이거 움직이는 거 장난 아니네 이거. 이 만화 제작 연도가 96년도인데 이거 디자인한 사람들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 방향까지 전환해서 이 에어로 다이내믹스를 극대화한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게 설정상으로 가능하냐? 이 설정집에서 아스라드의 무게는 정확히 447kg입니다. 이 부스터는 물론이고 저렇게 모드별로 막 이렇게 변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탑재하려면은 진짜 적어도 1톤은 돼야 될 것 같은데 400대예요.
이러면은 바디를 덮고 있는 이 카울의 재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600km 달리다가 변신하면 이 가동 부위 카울이 다 찢기고 날아가는 게 정상인데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오픈카가 일정 속도 이상에선 뚜따가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드디어 제로의 영역.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은 아드레날린 분비가 과대해져서 평상시 느끼는 속도감보다 훨씬 느리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 해외 논문을 보니까 전쟁터에서 군인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1초를 1초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10분의 1초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극대로 긴장한다고 막 이렇게 예지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내 차랑 컨택감이 최고로 막 이렇게 막 탁탁 맞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뭔가 바퀴가 진짜 막 내 발 같고 막 내 맘대로 움직이는 그런 컨택감?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는 애니일 뿐이냐, 이 사이버 포뮬러가 처음 등장한 게 91년도인데 이때부터 이 내비게이션의 개념을 가지고 애니를 만들었다는 게 조금 놀랍습니다. 이때 아마 다들 그 종이지도 그거 들고 다녔을 것 같은데 사포에서 나온 기술들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재미로만 봤지만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이 실용화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있어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한편으로 아쉬운 게 자세히 보면은 이때부터 애니에 PPL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었는데 여기 나오는 차가 HSR3거든요? 이게 미쓰비시에서 만든 컨셉카입니다. 근데 이게 스리슬쩍 등장을 해요. 이거는 성역의 썬더볼트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런 디자인이나 컨셉 같은 게 이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주입이 돼서 나중에 크면은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국산 애니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 회를 아직 안 봤어요.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스포는 안 합니다. 찐으로 보고선 이 감상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야토와 주행 중입니다. 이 기체 압력 때문에 2번밖에 안 남았어요, 부스터가. 이거 나왔다. 부스터. 오, 지금 부스터를 쓰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공기 저항계수 이거 줄이는 거. 누가 이기는 거야? 세상에 지금 턴하고 난리 났어요. 어머. 야, 핸들링이 기가 막힙니다. 어머, 지금 뭐야 이거? 방금 뭐야? 이거 정신 혼미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야토? 부스 나왔어. 기체 변신하면서 지금 코너가 엄청납니다. 어머,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터지기 일부 직전인데, 이거? 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니, 물살을 가르고, 이야, 도대체 이거 몇 킬로 달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스파크 튀기고 난리 납니다. 마지막 코너,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다운식부터 하고, 누가 이기는 거야, 도대체? 디스크 과열되고 난리 났어. 지금, 이거 나왔다, 이거. 야, 세상에. 이 정적. 세상에나. 우와. 역시 코너에서 승부가 납니다. 야. 자, 이렇게 어린이날로 고생하실 아버님들을 위해서 이 어른이날 특집을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이 어린 시절에 막 뜨문뜨문 보던 걸 리뷰하려고 막 이렇게 몰아서 봤더니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아무튼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